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해설의 품격원사 또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개항기 시기의 열강 이권 침탈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다루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능검에서 출제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유형은 공략법을 다룰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최근 기출에서 이 유형이 다시 한번 언급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음 시험에서 이 유형 나오면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응시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길게 다룰 만한 유형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공략법을 짜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본 공략법의 경우에는 한능검 심화편 응시자랑 공무원 한국사 응시자에게 접합한 사례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략법은 패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화편에서 잘 안 나오는데 기본편이면 이 공략법을 더더욱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망치지 않을 테니까 심화편 응시자만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또한 이 공략법의 경우에는 필자의 유료 교재인 해품사의 한능검 전략집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제작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형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간단해요. 일단 출제율이 진짜 낮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15회에서 20회급? 진짜 짧게 잡아도 한 10회에서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형이 이 출제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솔직히 제가 1급을 받고 싶더라도 출제율이 정말 10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뭐 세시풍속 같은 유형? 그런 유형에 속하는 급이라 만약에 고민된다면 전 이 솔직히 유형 버리는 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 하나 때문에 시험 안 망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략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자, 두 번째, 굳이 그래도 외우겠다는 사람들은 강열광이랑 해당 국가 이권 침탈 사례를 연결하는 것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뭔가 매칭이 잘 안 되고 뭔가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광은 뭐 미국이 아니라 뭐 독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뭔가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암기하는 걸 어려워요. 되게 재미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각 국가 열강 이권 침탈 사례를 암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짚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경우에도 이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적으로 여기 운산이라 적혀있는데 운산 금광 채굴권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 또 여기 광산 채굴권 있고, 또 그 러시아만 이게 산림 체벌권을 한 줄 알았는데 또 뒤져보니까 뭐 다른 국가도 섞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보면 볼수록 나는 뭐 미국만 그 금강 채굴한 줄 알았더니 여기 독일도 당연 금강권을 채굴했네, 이런 식으로 섞이면 섞일수록 이 답이 없는 유형 진짜 이거거든요. 여기 뭐 직산 그 일본 금강 채굴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능검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첫 번째 광산, 그리고 철도, 그러니까 광산, 철도, 그리고 여기 나온 산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외우셔도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서 뭐 갑산, 뭐 독일 이거, 그리고 여기 영국의 은산 이런 것처럼 특히 광산 쪽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일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만 조금 따로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이 공략법은 제 전략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그대로 거의 발췌한 건데, 일단 금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좀 소위 천조국 해가지고 돈이 그게 엄청 많아 보이는 이미지인 미국의 출제율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금광은 운산금광, 그러니까 미국을 거의 돼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미국. 그러니까 땅덩어리도 오지게 크니까 그 많은 돈이 필요한 미국만 솔직히 하는 거면 거의 내거든요. 근데 아주 가끔 고난도로 이 당현 금광이랑 은산 금광도 언급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의하시는 게 미국의 은산과 영국의 은산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한끗 제 딕션 차이라 진짜 구별하기 어렵고, 최근에 이 당현 금광이 언급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웠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개는 거의 안 나오긴 해요. 거의 미국 내는데 아주 가끔씩 그 예외적으로 미국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가 언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광은 일단 미국 먼저 외워도 돼. 아주 가끔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통수 치는 사례는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금광은 그렇고, 자, 두 번째 산림의 경우에는
그 추운 기후 때문에 그 나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솔직히 러시아를 낼 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뭔가 추운 이미지다 보니까 나무가 안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캐간다 해가지고 솔직히 살림은 거의 러시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시했듯이 제가 여러 가지 국가를 낼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그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금강이면 미국 내지, 좀 산림이면 러시아 내지, 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에서도 산림체벌권의 경우에서는 울릉도 산림체벌권 러시아 이거 제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짚어드린 거는 각 키워드마다 가장 잘 내는 국가가 있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도 많이 헷갈려하는데, 철도는 다른 국가에서 일본의 순서대로 넘어간 게 많거든요. 그냥 가령 뭐 미국이 먹고 있었는데 일본은 넘어갔다든지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모든 철도는 최종적으로는 일본이 먹은 건 맞는데 그 이전에 어떤 국가가 먹었니를 기억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인선 미국 일본이랑 경의선 프랑스 일본 이거를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기법 보니까 경인선에서 인 그리고 미국 할 때 여기 이자잖아요. 여기 이자. 그래가지고 경인선과 미국은 공통적인 그 모음인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경인선에 여기 이은이랑 미국에 이거 기억하면 조금 더 국가를 쉽게 외울 수 있고, 경이선의 경우에는 프랑스 생각해도 여기 경이선에 의해서 이거랑 프랑스의 이 의자를 따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 중에서는 이랑 의랑 관련된 국가 인, 미, 르, 프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국가를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부선의 경우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미국, 일본처럼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일본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 경부선만 예외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닐 붙자 저는 한자 중에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이거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해가지고 경부선만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이 먹었다. 그러니까 모든 철도들이 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서 일본으로 넘어왔는데, 그 경인선은 이, 프랑스는 기억하되 그 경부선만 이거 붙였다 가지고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좀 예시 문제를 풀어드릴 건데, 여기서는 솔직히 문제 풀어주는 건 어차피 간단하니까 좀 제가 주목하는 경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유형 같은 경우 제가 말했지만 한능검에서 거의 이유형 내면은 20회 한 번 내요. 진짜 15회에서 20번? 20회? 그래가지고 진짜 출제율 적어가지고 아마 다음 기출에서도 솔직히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보면은 제가 러시아는 뭐랬죠? 추운 기후 때문에 산림, 미국은 돈 좋아하니까 운산 금광,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제가 영국의 경우에는 아까 예외적으로 진짜 어려운 키워드로 은산 낼 수 있다 했었고, 일본의 경우 철도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을 제쳐두고 그럼 쳐보면, 자 기억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설권, 그러니까 의주를 연결하는 거니까 경이선인데, 자 러시아는 산림이라 했죠. 틀렸고, 자 미국 제가 운산은 맞죠. 그 미국에 돈 좋아한다 했으니까 운산 넣고, 제가 울릉도 산림체복을 산림 좋아하는 건 나무가 안 자라는 러시아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자 일본 제가 북으로 했죠. 일본은 그러니까 경부선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일본이 먹었다고 부정했다라고 기억하라 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 뭐 이용도 비슷해요. 제가 아까 그 금광에서 그 독일 당현이랑 영국 은산은 헷갈릴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일단 당현 금강 기억해놓고 그럼 맞고, 일본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그 경부선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부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이 먹은 거 맞고, 미국 운산 돈 좋아한다 했죠. 맞고, 러시아 산림 나무 안 자라서 가져왔다 했죠. 그럼 했고, 프랑스의 경우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으니까 그 으랑 연결되는 경의선이 정답이라서 5번이에요. 제가 경인선은 이자 따가지고 미국이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풀면 문제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가끔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이 당연금광이랑 은산금광을 주목해 놓으란 게, 이런 식으로 한능검에서 가끔 미국의 운산금광 외에도 그 다른 금광을 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독일이랑 영국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낼 것 같긴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기억해 둘게, 이 열강 이권 침탈의 배경은 그 고종이 아관 파천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간 뒤에 국가의 그런 일종의 대표가 없으니까 여러 국가가 침탈해가지고 야 우리 니들 다 뜯어가야지 하는 배경에서 이게 발생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암기해두세요. 이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아광파천 이후에 여러 열강 이권 침탈이 심각해졌고,
이런 것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 열강 이권 침탈이 발생했냐? 고동이 아간 파턴 해석이다. 이렇게 문제 나오고, 솔직히 말하면 전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유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지금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일단 기억의 국가는 영국이 이 나라의 그 남아 정책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게 일단 이거 러시아랑 거문도인데, 제가 아까 러시아는 뭐라고 했죠? 그 기후가 추워가지고 산림체벌권 많이 했다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최근에 주목한 유형은 이런 식으로 특정 사료나 문제를 제시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 해당되는 외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선 책략을 주고서, 그러니까 조선 책략 주고서, 그럼 조선 책략에서 미국이 언급됐으니까, 그럼 미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걸 해가지고, 미국은 운산 금광을 운산 금광 채굴권을, 체벌권이 아니라 이구 운산 금광 채굴권을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기출에서는 특정 외국 국가를 내고서 외국 국가 관련된 사실로서 이 이권 침탈 키워드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더라도 이 키워드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문제 까다롭게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형 내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와 관련된 사실 이 유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도 연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관련된 걸로 울릉도 산림 체벌권 주던지, 아니 일본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경부선 부설권을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경향도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열강 이권 침탈 사례를 연상할 수 있는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